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여야 전당대회 상황 그리고 국회 현안에 대해 연일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3지대로 눈을 돌려봅니다. 김종민 새로운 미래 원내대표 오늘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모신 것 같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 새로운 미래는 22대 총선에서 딱 한 석 얻었습니다. 바로 세종특별시 자치시 갑에 출마한 의원님인데요. 민주당처럼 이제 큰 당에서 활동하시다가 제3지대 이제 활동하신 지도 좀 됐는데 그 소회 어떠신가요? 그 총선 전에는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아서 이리저리 뭐 티격태격 이렇게 다툴 거리들이 많았는데 이제 총선에서 국민적인 어떤 심판들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각자 자기를 또 돌아볼 만한 이제 그런 시간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민주당에 있다가 나와서 작은 당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혼자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하게 된 셈인데 네. 이게 이제 한편으로 좀 불편한 점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시작한 이후 한 20년간 이게 막 쉼 없이 이렇게 달려왔어요. 네. 청와대 그다음에 뭐 충남 뭐 부지사 그다음에 야당 여당 최고위원 이렇게 달려왔는데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살짝 쉼표. 네, 제 정치에 대해서 한번 네.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막 달려가다가 네. 한번 돌아보고 쉼표라기보다는 한번 성찰할 수 있는 시간. 성찰. 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어떤 도전, 뭐 새로운 뭔가 책임을 질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차분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민주당과 또는 뭐 우리 조국당에서 우리 야당들과 함께 이제 공동 보조는 맞춰 나가되 네. 또 제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이제 그 해왔던 정치에 대해서 한번 좀 전체적으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돼서 더 좋은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런 계기로 삼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제일 뒤에 하려던 질문을 지금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성찰하는 계기다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하시면서도 민주당 쪽으로 고개가 돌려집니까? 그러니까 좀 뭐 이게 혼자 하다 보니까 외롭다는 생각이 좀 드시는지 민주당 쪽 고개가 돌려진지 일각에서는 혹시 뭐 오래지 않아서 복당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아직 뭐 열려 있습니까?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계획은 없는 상태고요. 네. 제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 민주당 후보가 없어서 이제 그 국민의힘하고 저하고 2파전으로 이제 선거를 치렀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을 지지하던 분들이 저를 많이 지지를 해주셨어요. 그랬습니다. 예, 예. 그때 제가 뭐 복당을 한다 만다 이런 공약을 한 건 아닌데 적어도 정권 심판에서는 우리 민주당과 조국당과 같이 해서 정권 심판에서는 가장 앞장서서 함께 하겠다. 정권 심판 정권 교체에 대한 제 그 약속은 반드시 잘 지켜나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민주당이나 조국당으로 가느냐 입당하느냐 뭐 이런 문제를 자꾸 이제 뭐 물어보는 분도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좀 저는 조금 차분하게 제 정치를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그래도 삼선 의원인데 네. 이 정치에 어떻게 기여를 해야 되는지를 조금은 더 생각을 해보고 방향을 잡고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당장 민주당이나 조국당이 뭐 제 한석이 필요해가지고 이거 없으면 지금 정권 심판하는 게 어렵다. 뭐 이러면은 좀 다를 텐데 거기도 다들 뭐 의석수가 넉넉한 정당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의석수 한석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뭐 입당을 할 수도 있지만 같이 협력해서 한국 정치에 뭔가 기여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떤 방향으로 제가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좀 준비해서 선택을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지난 14일에 22대 국회 첫 전당대회 열고 새로운 지도부 꾸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대 정무수석 지낸 전병헌 전 의원이 신임 당대표 선출됐고요. 자,
새로운 미래 신임 지도부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전당대회에 즈음해서 네.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때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뜻은 뭐 나름대로 다당제 민주주의 그리고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의 어떤 양당 정치의 폐해를 넘어서는 그런 새로운 정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꿈은 저는 좋은 꿈을 가졌다고 보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양비론에 빠지면서 결국 국민들의 신임을 얻는 데는 실패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재창당의 길을 가야 된다. 또 이것도 이제 여기 그 민주당도 뭐 사당이다 1인 정당이다 이런 비판들에 이제 그 쟁점이 되고 있는데 예.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끌고 가는 전체주의 정당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소수당들 신당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유력 정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은 이제 사당화돼 있거나 아니면 뭔가 개인 중심의 인물 중심의 정치를 극복하지 못하는 뭐 이런 한계 같은 게 또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새로운 길을 특히 이제 2030 젊은 세대가 예. 이 정치에 대해서 사실 그 특히 뭐 애정을 별로 안 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정치 그런 거를 위한 재창당 뭔가 그런 근본적인 고민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쉽지 않은 것 않죠.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점에 대해서 비록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 참여를 안 했지만 새로운 지도부가 네. 그런 재창당의 각오로 기존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인연들이 있어요. 뭐 이게 뭐 반 이재명 정당이냐 또는 친 이낙연 정당이냐 이런 과거의 논란들, 과거의 어떤 뭐 그런 그 우산들, 뭐 머리띠 이런 거 다 떨쳐버리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는 그런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런 말씀이시고 그렇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이렇게 뭐 용이하지는 않으니까 좀 더 모색을 해보겠다. 그건 뭐 새로운 지도부가 또 이제 알아서 잘 판단하시겠죠 뭐. 네네. 자, 지금 6개 야당이 연합해서 공동 교섭단체 구성하자. 제안은 의원님이 제일 먼저 하신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거든요. 조국혁신당이 지금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다 합하면 21석. 자, 교섭단체 기준 넘어섭니다. 숫자로만 하면 되는데 이거 지금 좀 뭐 진척 사항이 있나요? 논의가 좀 되고 있나요? 일단은 그 당 그 대표 의원들을 모여서 논의를 해나가자는 데는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딱 그날 결론이 안 난 거는 서로 좀 신중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아직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닌데 그렇다고 이거 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 낸 건 아니고 논의를 해나가자고 하는 건데 뭐 거기 참여한 분들이 대부분은 좀 긍정적이에요. 근데 이제 개혁신당이 조금 좀 신중한 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혁신당의 처지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신중한 이유를 어떤 걸로 보세요? 가장 큰 게. 뭐 공식적으로 뭐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냥 미루어서 네.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정당도 대부분 이제 진보적인 색채가 강한 정당들인데 개혁신당이 3명이 그 18명의 네. 진보적인 의원들하고 같이 하나의 교섭단체를 하는 게 이게 정체성에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 거고 네, 이해가 되는 또 그 당을 부분입니다. 지지하는 분들도 걱정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고민인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체성의 문제는 정당의 이름으로 계속 살려나가면 된다. 네. 즉 교섭단체는 정당을 대체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정견과 노선은 정당의 이름으로 하는 거지 교섭단체 이름으로 하는 건 아니고 교섭단체는 단지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이게 무슨 당리당략 때문에 하는 거냐? 네. 그게 아니에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소중한 국민의 대표잖아요. 헌법기관이죠. 예, 그 한 분 한 분을 지지하고 기대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그분들의 주권이 훼손될 수가 있어요. 이 한 명이 놀아버리면 이 한 명이 역할을 못 해버리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다양한 목소리 중에 어느 목소리는 그냥
잠기는 거예요. 그냥 묻히는 겁니다. 그럼 공동 교섭단체가 되면 그게 극복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21명의 국회의원이 네.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지금 만약 교섭단체가 안 되면요. 비교섭단체면 상임위에서 법안을 발의했잖아요. 내가 법안 발의했어요. 그럼 이 법안이 법안 소위에서 논의가 돼야 되잖아요. 네네. 상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상정되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예. 법안이 워낙 많으니까. 한번 법안 논의하면 법안 심의에서 한 뭐 10개, 15개 하는데 법안은 쌓여있는 게 수백 개 쌓여 있어요. 그럼 이걸 누가 고르느냐? 간사들이 고릅니다. 예. 간사들이 협의해서 골라요. 그러면 간사로서 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이 한두 개겠습니까? 이 법안을 이 법안 소위에 상정하는 일부터 벌써 이 장벽인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부여한 이 소중한 책무를 자기가 의정 활동을 통해서 법안 그 심의를 통해서 이 그 책무를 이제 이행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자기 의욕만큼 안 돼서 이거는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의원들을 기대하고 있는 또는 그 법안을 기대하고 있는 많은 유권자들 그분들의 권리나 주권이 훼손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교섭단체 제도 자체가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현행 제도를 바꾸려면 또 거대 정당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 현재 제도로 본다면 빨리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간사로서 상임위에 의정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나머지 정치적인 뭐 사안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그냥 정당 이름으로 입장 발표도 하고 또 뭐 문제 제기도 하고 집회도 하고 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지 상임위 활동에 있어서만큼은 교섭단체 지위가 무엇보다도 되게 중요하고 이건 유권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유권자들 민의를 대표하기 예. 위해서 아주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제 법안 얘기하셨는데 의원님이 준비 중이신 어떤 핵심 입법 과제랄까요? 이건 어떤 게 있습니까? 이번에 이제 제가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법안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세종시에 중앙청사가 다 내려가 있어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세종시에서 근무합니다. 네. 가족들까지 하면 한 10만 명 가까이가 세종시에 가 있어요. 그런데 301명, 국회의원 300명, 대통령 1명은 서울에 있어요. 근데 이 301명과 이 수만 명의 공무원들이 수시로 교통하고 소통을 해야 대한민국이 일이 제대로 돌아가잖아요. 네. 국정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매일 서울을 와요. 이 우리 국정 에너지의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없죠. 이건 정상적인 기획을 하라고 그러면 불가능한 기획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보니 이렇게 됐어요. 결정을 해야 됩니다. 301명이 세종시로 원래 약속대로 내려가든가 아니면 그 10만 명 가족 데리고 공무원들이 다 서울로 오든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 이 두 집 살림 청산해야 됩니다. 이 두 집 살림 언제까지 할 거냐 이 문제 제기를 드린 건데 행복도시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종합행정기관은 세종시로 내려간다. 네. 단 괄호치고 대통령실은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국민들이 이거를 그런 법이 있어서 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삭제하자. 대통령실로 내려가야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대통령실이 내려가는데 대통령실 제외 조항 삭제. 네, 삭제.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통령실을 설치할 수 있다. 뭐 분원, 네. 뭐 제2지문실 이런 형태로 세종지문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법이 또 하나 조항이 있어요. 이 조항도 설치할 수 있다예요. 그러면 설치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설치한다. 그래서 이제 의무 유정으로 바꾸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헌법상의 문제 때문에 여기를 없애고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뭐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그거는 안 건드리더라도 세종신문실을 반드시 설치해라. 그리고 27년 그 5월 9일 네. 다음 대통령 시작하기 전엔 설치해서 다음 대통령은 세종에서 주로 근무하자. 그래야 공무원들하고 수시로 논의하고 공무원들이 짐 싸서 서울까지 와서 회의하는 일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국회가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의사당을 전부 이전하기로 공약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이야 뭐 20년 동안 이게 공약이었고 국민의힘 동의했어요. 그럼 국회의사당 전부 이전은 이미 현실이 된 거 아니에요? 국회의사당이 다 내려갔어요. 대통령만 여기 혼자 있을 겁니까?
그것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결국 대세는 흐름은 그 역사의 301명이 다 와야 된다. 301명이 세종으로 가는 게 이게 순리다. 맞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법으로 제일 간단하게 규정할 수 있는 게 이 행복도시법에 이 대통령실 이전 관련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개정안을 냈습니다. 네. 자, 그 국회 현안 좀 짚어볼게요. 예.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뭐 예를 들어서 저 김건희 여사 모녀 증인 채택했었고요. 한참 전에. 오늘은 검찰총장 청문회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피의자가 국회 권력으로 본인 수사는 검찰 때려 눕히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진행되는 탄핵 청문회 추진하고 김건희 여사 모녀 검찰총장 증인 채택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정치로 본다면 국민들이 보기에 좀 환영할 만한 정치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국민들이 또 다수가 원하는데 이걸 또 정치가 외면할 수는 없는 거니 청원에 대해서 심사하는 거를 말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략적으로 의도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뭐 앞당기겠다 또는 윤석열 탄핵으로 몰고 가겠다 이런 정치적인 만약에 계산 때문에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거는 민주당에 대해서 아마 따끔하게 심판을 하거나 아마 비판을 할 겁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진짜 이건 좀 탄핵 외에는 윤석열 이 국정을 바로잡을 수가 없다. 이런 국민들이 꽤 있으니 이분들의 청원을 심사하고 청원을 처리하는 거를 이걸 법대로 하는 거를 막을 도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여기서 소모적인 논쟁하지 마시고 일단 청원을 한다고 그래서 청원을 심의하는 거가 곧 탄핵 절차를 시작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탄핵 절차는 기본적으로 과반수 발의에 또 3분의 2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또 절차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국민의힘도 이거에 대해서 무슨 뭐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제 비판을 하지만 청원 과정을 막거나 아니면 청원 과정을 이걸 하지 마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라고 보고요. 일단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는데 정치적인 판단은 또 국민들이 할 거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 내용도 없고 또 보니까 이거는 해서는 안 될 건데 정치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상황이 전개된다면 또 국민들이 또 민주당에 대해서 따끔하게 또 회초리를 들 거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이 아무리 의석수가 많아도 국민들이 혼내고 국민들이 만약에 싫어한다 그러면 이거 진도 못 나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가지고 티격태격 할 게 아니라 그냥 정청래 뭐 법사위원장 얘기대로 그냥 법대로 하되 이 법 안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아 이거 너무 오버한다. 뭐 권력을 너무 남용한다. 이런 느낌이 안 달게 그건 각자가 책임지고 해야 돼요. 네. 국민 눈높이를 말씀하셨고 국민이 판단할 거다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김동희 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국회도 다양한 의견, 소수 의견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8 하나님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끝없는 줄다리기 사이에서 제3지대 정당들이 민생의 돌다리가 돼주길 바랍니다.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네. 자,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열되고 있고 막 1대 3의 구도라 그럴까요? 공방이. 그런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것도 제가 선거를 여러 번 해봤는데요. 네. 선거하면서 많은 분들이 뒤에서 실력자가 또는 당대표가 또는 무슨 뭐 패권을 갖고 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뭐 작전 짜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선거를 몇 번 해보면서 네. 최근 들어서 진짜로 당원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거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도 국민의힘 당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전략적 선택을 할 거다. 네, 무리하게 예. 무슨 뭐 어떤 그 주류 또는 어떤 뭐 몇 사람이 모아가지고 예. 뭐 친윤이 반윤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작전 짜서 그 큰 흐름을 뒤집기는 어려울 거다. 저는 이제 그 선택이 좋은 선택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것도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이 책임을 지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하든지. 네네. 근데 저는 하여간 뭐 작전으로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볼게요. 자, 이재명 전 대표 혼자 나올까 봐 이제 민주당 내에서 우려의 시선도 있었는데 김두관 전 의원 등 이제 3명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전당대회가 좀 의미 있는 뭐 경쟁이랄까요? 꼭
수치상 차이가 난다고 해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이제 결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게 결과가 뒤집힐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겠어요? 예,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이제 이런저런 이제 판단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선거라는 게 결과도 중요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또 국민들과 당원들과 소통하는 메시지가 엄청 중요해요. 당이 어디로 나가야 될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뭐 김두관 후보가 나와서 뭔가 얘기를 할 때 그 네. 얘기가 이제 국민들이 볼 겁니다. 네. 아 저게 이재명 대표 들러리로 나왔다. 또는 뭐 페이스메이커로 나왔다. 아니면 진짜 이재명 대표를 그냥 뭐 공격 이재명 대표가 뭐 안 챙겨주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뭔가 억하심력 때문에 나왔다. 아니면 정말 민주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애정 때문에 뭔가 민주당을 위해서 나왔다. 예. 저는 김두관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셋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개인 정치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그런 레이스를 벌여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아 이게 뭐 이재명을 밀든 이재명을 싫어하든 이재명 대표 개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상대하기 위해서 나왔구나. 그런 걸 보여주면 저는 승패와 관계없이 김두관 의원이 성공할 수 있는 거죠. 네. 청취자분들이 이거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도 최근에 한 2달 된 것 같은데요. 못 뵌 지가. 아, 그래요? 최근에는 뭐 특별한 뭐 정치 활동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이제 막장 정치 끝내자 이런 얘기도 뭐 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근황은 특별한 건 잘 모르시는 예. 거고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아까 이제 그 301명이 세종시로 오는 말씀하셨는데 22대 국회에서 이것만은 꼭 하겠다.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거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끝내는 출발을 해야 되고 그 개헌 7공화국으로 가는 길의 하나가 행정수도입니다. 네. 그래서 행정수도와 제왕적 행정수도의 로 가고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예. 넘어서는 거. 예. 이게 22대 국회 핵심이에요. 결국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아직도 휘두른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니까 그 권력의 한마디에 여당 대표가 막 2-3명 교체되는 상황. 이걸 윤석열 대통령 말고 다른 대통령이 들어와도 이 상황이 바뀔까? 안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또 불행해져요. 그리고 가장 큰 건 국민 전체가 이렇게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윤석열 정권 2년을 보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정권 교체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저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을 교체하는 거. 이게 22대 국회에 저는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행정수도 전도사 자처하신 김종민 새로운 미래 원내대표였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